안녕하세요. 찌구입니다. 안녕. 오늘은 이제 벌써 7월이 끝나갑니다. 저번에 독서 결산을 한번 했잖아요, 상반기. 근데 제가 상반기를 몰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방대한 양의 뭔가 내용을 담아야 돼가지고 월별로 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최대한 월별로 독서 결산을 해볼까 생각해서 이번 영상은 7월 독서 결산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7월 독서 결산이긴 한데 저번에 6월 말쯤에 읽었던 책들 포함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볼 건데요. 제가 항상 책을 읽고 나면은 진짜 의식의 흐름으로 독서 기록을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독서 기록을 읽으면서 이 책을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되게 재밌겠는데 하는 거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7월 독서 결산은 독서 기록 읽기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의식의 흐름으로 쓰다 보니까 약간 문장이 좀 어색하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만 보는 거라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약간 갈기듯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스포는 알아서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무슨 책을 읽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색도, 현호정, 오로라, 최진영, 파세의 구병모, 아빠소설 이연숙, 영영영영 임선우, 개구리가 되고 싶어 김화지, 라비우아린과 김서혜, 비눗방울 폼 이유리, 단단하고 녹슬지 않는 이혁진, 두고 온 여름 성혜나, 모순 연기자, 토막난 우주를 안고서 김초엽 왜, 우리가 10번을 나고 죽을 때 성혜나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삼색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현호정 삼색도. 조선의 동성애 스캔들의 인물들이 나오는 이야기. 태의 소상 단지 세 인물에 서로에 대한 심리가 미묘하다. 그냥 재밌게 가볍게 읽어 넘겼다. 코끼리를 보러 가는 이야기, 다양한 금쥐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무튼 향은 왜 그랬대? 이렇게 끝납니다. 이 향은 왜 그랬대? 자, 그 다음 최진영 오로라. 시점이 독특하다. 서술자가 누구일까? 주인공을 너라고 칭하는 건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헷갈렸다. 큰 감명은 없었으나 상상은 꽤 뚜렷하게 됐다. 근데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가? 그냥 여행지에서 만난 잠깐의 인연이라 생각했을까? 아직은 등장인물들의 심리는 흐릿하게 느껴진다. 그저 주인공은 배신감과 슬픔에 잠식되어 있다 정도. 새벽의 안개가 가득 낀 날을 같은 소설이었다. 다음 구병모 파세.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하는 이야기다. 엄청 격한 훈련. 파가를 안 읽어서 그런지 그냥 숨차는 움직임이 가득한 느낌. 크크크. 동료이자 후임을 키우는 듯한 이야기인 듯. 근데 너무 무자비하달까? 봐주는 게 없음. 아무래도 그렇겠지, 목숨이 달린 거니까. 아무튼 파가도 어떨지 영화나 책으로 나중에 보는 걸로. 그 다음 이연숙 아빠소설. 잘 모르겠다. 뭘 전하고 싶은지. 작가 인터뷰까지 봐도 모호하다.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갔나 봐요, 읽으면서도. 근데 뭐 읽다 보면 그런 책들이 있죠. 임선우 0000 맞죠? 4번. 고양이가 나오는 이야기라 그런지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인 사람에게 선물하면 좋을 책이다. 결국 똑같은 삶을 살겠지만 그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점이 좋았다.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한 삶이 사실 다른 이에게 큰 존재감이 있었고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 어떠한 희망이 생긴 걸까? 처음 0000은 아무것도 없는 숫자였지만 나중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숫자가 되었다는 게 인상 깊었다. 김아진 개구리가 되고 싶어.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질 때가 있다. 거기서 오는 권태로움을 그려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난다. 인생은 그런가 보다. 누군가의 우물이 될 수도 아니면 나 스스로가 우물이 될 수도. 작가님의 인터뷰 또한 좋았다. 너무 슬픈 사람도 어떤 사람이 보기엔 사랑의 신처럼 즐거움의 신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좋아하는 인간관계의 얄궂음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살다 보면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인간관계의 미묘한 감정이랄까?
근데 저도 이런 시절 인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나서 조금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스트레스를 좀 덜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와 영원할 수 없고, 저 사람이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살면서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시절 인연에서 조금 슬픈 점은 되게 나는 좋았다고 생각한 관계가 사실은 나만 좋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약간의 슬픔과 인간 관계에 대한 헛헛함까지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뭐 의미 있을까 싶기도 해요. 지나가면 사실 똑같아. 그냥 좋은 추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굳이 이랬다 저랬다 평가를 하기보단, 상상을 하기보단 그냥 그때 좋았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 시절 인연이라는 걸 이제 이해하고 생각하게 된 후로부터 이 인간관계에 대해 조금 무게를 떨칠 수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살짝은 마음을 놓고 뭐든지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도 좋고 이제 상대방한테도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관계를 가볍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무게를 덜어내는 거죠. 너무 그 몇 사람에 집착하지 않고 남보다는 나한테 집중하자 이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인간관계에 대한 뭔가 회의감이나 고민이 있다면 조금 그 무게를 덜어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김서의 라비오와 링과. 사실 기대를 안 해서 그랬나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다. 제목만 보고 뭔가 SF 이야기인가 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그저 다른 나라 단어에 불과했다. 작가님도 이름이라고 착각하기를 바라고 지은 제목이라고 한다. 확실히 쉬운 제목은 아닌 듯 크크. 말할 때마다 한 글자씩 틀리게 말하게 된다. 아무튼 주인공이 참 나와 비슷했다. 삐뚤어진 모습이. 나는 가끔 내가 실망으로만 이루어진 사랑 같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바람이 왜 좋은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중략. 내 몸이 공기의 흐름을 가로막을 때 비로소 내가 세상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자, 그 다음 이유리 비눗방울퐁. 다양한 이별을 그린 이야기들의 모음. 재밌었다. 이별이란 남은 사람들의 슬픔인 것 같다. 첫 번째 이야기 크로노스. 엄마와 똑 닮은 다른 존재.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자매의 반응이 흥미로웠다. 나 같은 경우는 슬플 것 같다. 이질적이기도 하고 저 존재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해도 괜찮을까? 두 번째 이야기, 그때는 그때 가서. 아무도 없는 수족관에 해파리가 가득한 오묘한 수조를 놔도 한 번 보고 싶어지는 이야기. 근데 이 주인공은 잘 헤어졌어. 그 새낀 싸가지가 너무 없어. 사람이 덜 됐다. 정말 이거 읽으면서 이 미친 새끼가? 라고 생각했던. 세상에는 나쁜 이상함, 유해한 이상함이 있고 좀 바보 같지만 무해한 이상함이 있다. 세 번째,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감정을 억지로 떼내고 받으면 그게 정말 나의 감정이 되나? 나는 전혀 아니라고 본다. 그건 분명 가짜야. 흉내만 낸 가짜. 이별을 슬픔을 잊기 위해 자신이 사랑했던 감정을 다른 이에게 준다는 건 삭막해. 슬퍼도 분명 좋은 기억은 남아있을 텐데 그것조차 다시는 상상할 수 없어. 네 번째, 담금주의 맛. 정말 사람이 들어가 만들어진 술이라니. 나는 단순히 슬픔을 상쇄하기 위한 어떤 행위, 그러니까 내가 상상했던 건 일반적인 담금주 담기 정도라고만 생각했다. 독특한 상상력. 나는 약간 비위가 상했을지도. 다음 이야기, 보험과 야구르트. 유일하게 직접적인 이별은 없었던 이야기.
여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 달리는 무릎. 외계인이 무릎에 들어왔다니 너무나 웃긴 상상력. 처음에 무릎이 다친 묘사 때문에 아주 힘들었지만 가로 열고 정말 헛구역질이 나옴 가로 닫고 그 몸을 차지하려는 외계인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내 예상과는 비껴나가는 이야기였다. 그냥 무릎을 고쳐주고 운동 에너지만 얻어서 가버렸다. 크크크. 아, 그는 좋은 외계인이었습니다. 다음, 비눗방울 퐁. 굉장히 발랄한 느낌의 제목이었는데 슬펐다. 스스로 인생의 만족을 느끼고 여한이 없어 비눗방울이 되어 사라지는 선택이라니. 어쩌면 인생을 가장 잘 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역시 슬픔은 남은 사람의 몫인가 싶고. 그 선택은 아직도 이해되지 않지만 또 그런 사람이 있겠지. 구 여친과 현 여친의 만남 중에 가장 무해하지 않았을까? 떠나가면서 사랑하는 이에게 새로운 인연을 선물해 준 걸까? 모르겠다. 퐁 하고 사라지는 장면은 사실 너무 충격적이야. 그렇게 한순간에 퐁. 다음, 퀸크랩. 맛없는 걸로 끼니를 때우다니. 가로 열고 물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가로 닫고. 먹으려고 호기롭게 훔치기까지 했던 킹크랩을 결국 가장 맛없게 꾸역꾸역 먹다니. 어떤 감정을 느꼈던 걸까? 근데 사실 나는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킹크랩을 조금씩 천천히 괴롭게 죽인 건 아닌지 이도저도 아니게 되었다. 그 미묘한 신경은 뭐였을까? 비눗방울퐁 미는사 TV 이제 보고 영업당해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나는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약간 좋은 책 기준을 왜 자꾸 선물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기준이 정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정말 선물해주고 싶은 책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되게 독특한 상상력이 가득했달까. 다음, 이혁진 단단하고 녹슬지 않는. 너무 재밌게 읽었다. 휴대폰도 보지 않고 가로 열고 잊어버릴 정도로 가로 닫고 푹 빠져서 남은 페이지를 모두 읽었다. 내일쯤이 되어서야 다 읽게 될 줄 알았는데 광인도 그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작가님 글은 정말 흡입력이 대단하다. 잠시 그 속에 들어갔다 퍼뜩 정신을 차려야 나오는 그런 느낌이다. 과연 제호, 영인, 매튜는 이길 수 있을까? 응원하게 된다. 그들의 길고 긴 싸움의 시작과 동시에 이야기는 끝나버렸으니 부디 그들의 해피엔딩을 빌어주는 일밖에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겨낼 사람들 같았다. 위픽 시리즈라 해서 얇을 줄 알았는데 책을 받았을 때의 당혹감도 있었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다 읽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잃게 되는, 잊게 되는 윤리나 삶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절충안이 무엇일지 인간들은 끝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괜찮아. 다 괜찮아. 잊어버릴 수 있어. 우리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다시 배울 수도 있어. 그리고 다시 배우면 더 잘해. 정말 그래. 그럴 수밖에 없고. 어쩌면 그래서 늘 다시 배워야 하는 걸지도 몰라. 늘 다시. 너무 재밌고 벅차고 눈물 났다. 항상 위픽 시리즈 마지막에 있던 작가의 말이나 인터뷰조차 없어 오히려 여운이 더 남았을지도. 제가 이혁진 작가님은 광인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광인도 되게 두꺼운 책이었는데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정말 제목 그대로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 내용이 기억날 정도로 몇 년 전에 읽은 거거든요. 한 작년? 재작년쯤에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을 정도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혁진 작가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광인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단단하고 녹슬지 않는 이 책은 위픽 시리즈인데 다른 위픽 시리즈와 다르게 되게 두껍더라고요. 거의 다른 위픽 시리즈의 2배 그 분량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술술술술 읽었던 책입니다. 이혁진 작가님 작품들도 너무 재밌는 거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성애나 두고 온 여름. 모두가 이에 대해서 슬펐던 이야기. 누구 하나 잘못한 건 없지만 어쩐지 어긋난. 올해 여름 소설 다 읽었다. 그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더 행복했을까. 다음 양기자 모순. 보는 내내 언니 꼭 결혼을 해야 할까요?
꼭 두 사람 중에 골라야 할까요? 라는 말만. 크크크. 그럼에도 진진 언니 양다리도 조금 하고 있는. 크크크. 작가님만의 분위기가 뚜렷하다. 참 인생이란 뭘까? 선택할 준비를 모두 맞춰놓고 끝에 가서 그것을 다 부수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엄마와 이모, 아빠와 이모부, 나영규와 김장우, 그리고 안진진과 주리. 각각의 비슷한 듯 다른 인물들의 비교가 극명하게 보여지는 소설이다. 삶이란, 인생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누군가 봤을 때 행복해 보이지 않아도 사실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해 보여도 사실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이라면 어쩌면 중요한 건 오직 나일지도 모르겠다. 이모와 엄마를 봤을 때 진진의 이모는 분명 고상하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자살하고, 진진의 엄마는 힘들고 억척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끝없이 공부하고 나아간다. 참 다르지 않은가. 쌍둥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다르다. 어떤 인생을 그려갈지, 그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본인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소설에서 시사하고 싶은 바도 이런 것일까? 아버지와 김장우, 이모부와 나영규, 어쩐지 겹쳐 보인다. 한쪽은 FP, 다른 한쪽은 TJ 인간의 유형 같다. 결국 나영규를 택한 진지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이모의 죽음으로 이모가 추구하는 선택의 허점을 발견한 걸까? 그래서 결국 정해진 틀을,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지 않지만 안정을 더 줄 수 있는 것을 택했을까? 나는 이 선택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 생각한다. 결과는 어쨌든 미래의 일이니까. 어떤 선택이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내 생각에도 진짜 사랑했던 건 김장우 같아. 하지만 진짜 안진진을 숨기지 않고 보여준 건 오히려 나영규였으니 연애와 결혼의 다른 점일까나? 가로 열고 어쨌든 진진 언니는 두 남자 모두 연애를 하셨으니 결혼의 현실은 나영규를 택했을지도 가로 닫고. 개인적으로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 더 좋았다.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 다음 김초연, 촌설란, 김예훈, 청해, 조서월, 토막난 우주를 안고서. 1. 비구름을 따라서 김초엽. 의외로 가장 재밌게 읽지 않았나? 상상력이 재밌었던 이야기.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세계의 일부가 삼투현상으로 이 세계로 넘어오는. 이미 죽은 인물이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 어쩌면 굉장히 희망적일지도 모른다. 2. 우리를 아십니까? 천선란. 좀비와 로맨틱,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의 이야기. 좀비가 되어서도 여전히 사랑한다. 이성이 남아있는 좀비였던가? 거북이는 어떤 존재였을까?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땅콩 샌드. 한 봉지에 4개 든 거. 너는 2개만 먹고 싶어 하니까 나머지 2개는 내가 먹을게. 하루 한 봉지씩 땅콩 샌드 까먹으면서 살자. 내가 그건 절대 안 떨어지게 매일 사놓을게. 이게 사랑이지. 3. 오름의 말들 김혜운. 오름이라는 외계인의 언어를 연구하다 그들에게 애정이 생긴 사람들과 그 외계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대립을 향해 가는 이야기. 항상 영향 있는 외계인만 보다가 이런 무해한 외계인 이야기는 처음이다. 약간 코끼리 같은 느낌 아닌가? 생각하는 돌이라던가. 인간들은 자신에게 위협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순간 상대를 위협하는 악독함을 가진 게 아닐까. 4. 암호, 에르고, 숨, 청해. 반전의 반전. 읽다가 놀라서 다시 앞으로가 다시 읽고 이해했던. 결국 각자의 복제인간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모습이 닮았을지도. 사랑하면 닮는다는 게 이런 걸까? 복제인간은 사실 또 하나의 인격이 아닐까? 아무리 어떤 인간의 모든 것을 복제했다 하더라도 생각까지 갖출 수 있을까? 그런 점을 잘 그려낸 이야기다. 완전한 사랑을 따라 그곳에 간 걸지도 몰라. 그 역치를 넘을 사람 또는 복제인간을 더 이상 찾지 못해서. 5.
I'm not a robot 조소월. Not my style. 뭘 전달하고자 했을까? 괴팍한 노인과 답답한 로봇의 공존? 발전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한 노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그려낸 것 같기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일자에 읽었고 오늘 시작해서 오늘 끝냈던 그런 책입니다. 성애나 우리가 10번을 나고 죽을 때. 성애나 작가님의 글은 잔잔하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 자기 확신이 없는 재선은 그저 불안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미리 생각하면서 확신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 마음이 사실 이해가 된다. 나도 그런 편이다. 이본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주눅드는 마음까지. 하지만 나는 이본에게 없는 재서의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본다.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는 꼼꼼함이라든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걸 의미 있게 보고 생각하는 것까지. 그걸 문 교수가 분명 알아봤다고 생각한다.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것보다 때론 그 때묻음까지 보존하고 고쳐나가는 게 어쩌면 나아가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성인우 작가님 작품을 2개나 읽었네요. 혼모노도 기대됩니다. 그것도 이제 언젠간 읽을 예정이고요. 저의 독서 기록 어떠셨나요? 저도 독서 기록을 올해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역시 기록으로 남는 게 확실히 기억에 더 잘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쓰면서도 이제 제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고 저는 막 휘갈겨 쓰긴 하지만 그냥 진짜 무의식의 흐름으로 와라라 쓰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되게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일기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그때 또 생각이 달라지는데 그 생각을 어쨌든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책 읽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독서 기록 써보는 거 어떨까요? 저도 그냥 이렇게 보일까요? 이렇게 약간 마구잡이로 쓰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일기나 이런 독서 기록 한번 이렇게 그냥 이거 다이소에서 2개 1,000원인가에 산 거거든요. 이런 거 노트 하나 사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내 생각들 기록해 나가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록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책 중에 재미있을 것 같은 책이 있었는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